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빌어준다고 믿고 계신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가 나의 약점을 잡아 비웃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지만 그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독이 되기도 하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며 괴로운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막막한 인간관계의 숙제를 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시대를 앞서간 거대한 스승을 만나보려 합니다. 평생을 사람과 세상에 대해 고뇌하며 유배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랜 세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무너졌던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15년 넘게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박상우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거절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문난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에게는 입사 동기이자 둘도 없는 단짝이라 믿었던 최연수 씨가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자신의 고민은 물론 집안의 사소한 사정과 회사 업무상의 실수까지도 최연수 씨에게는 스스럼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니까 너만은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박상우 씨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진 심사를 앞둔 어느 날 박상우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최연수 씨가 박상우 씨가 사석에서 했던 가벼운 불평과 실수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인사권자에게 보고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지어 최연수 씨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도 박상우 씨를 위하는 척하며 그의 약점을 은근히 들춰내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박상우 씨는 억울함과 분노로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급기야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는 대인 기피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상우 씨가 만난 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머나먼 유배지 강진에서 차갑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인간이라는 존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현실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람을 대할 때의 엄격한 기준과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의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씨가 아니라 그 내면의 됨됨이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관계란 이익을 떠나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씨가 겪은 배신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신뢰를 준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부류를 명확히 제시하며 그들을 악마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경계했던 세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이익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첨하는 자는 반드시 훗날 너를 해칠 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상대가 권력을 쥐고 있거나 나에게 줄 이익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굴지요.
박상우 씨의 곁에 있었던 최연수 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박상우 씨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의 성실함에 편승하고 싶을 때는 세상에 없는 절친한 친구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승진이라는 눈앞의 이익이 나타나자 그들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꿉니다. 이들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그 칭찬 속에는 뼈가 들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두고 꿀을 바른 칼을 든 자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달콤한 말에 취해 경계심을 푸는 순간 그 칼날은 여지없이 나의 심장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유독 칭찬이 과하거나 나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리는 듯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진심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좋은 인연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가 잘 나갈 때 구름처럼 몰려드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너희의 인품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꿀을 보고 모여드는 파리떼와 같다. 이익이 닿으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릴 것이고 그 돌아서는 뒷모습은 냉혹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고 뒤에서 헐뜯는 가벼운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내 입을 더럽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인격의 처남을 만천하에 알리는 행위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안주 삼아 그의 사생활이나 치부를 들춰내며 대화를 주도하는 이들이지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순간적으로는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공통의 적을 만들거나 타인의 불행을 공유하며 묘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박상우 씨가 겪었듯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흉보던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나의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비밀은 오직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게감이 없고 중심이 없으니 이곳저곳 휩쓸리며 불필요한 소문을 퍼뜨리고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이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삶이 그보다 낫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쾌감을 느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천박한 심성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남의 허물을 옮기는 자와는 길도 함께 걷지 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도끼가 결국 너의 삶까지 오염시킬 것이다. 만약 여러분 곁에 누군가의 비밀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미소 또한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로 나의 내밀한 속사정을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존엄성을 매우 중시했던 분입니다. 그는 목민관으로 있을 때나 유배지에 있을 때나 힘없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관리들을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소위 강약약강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질 정도로 고개를 숙이지만 식당 종업원이나 부하 직원 혹은 사회적 약자 앞에서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오만하고 비겁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력과 서열로만 파악합니다. 박상우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연수 씨는 인사권자에게는 온갖 아양을 떨며 신뢰를 쌓았지만 자신보다 순하고 거절 못하는 박상우 씨는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악마보다 무섭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 죄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휘두르는 폭력이나 무례함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상대의 상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비위를 맞춰야 하고 언제 나를 약자로 규정하고 공격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라. 거기서 그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랫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는 언젠가 너의 처지가 조금만 나빠져도 너를 짓밟을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 답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무조건적인 회피보다는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수신을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씨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읽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던 이유는 최연수 씨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너무나 무방비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정약용 선생은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경계하고 바르게 세우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해지면 그 어떤 악한 기운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책은 침묵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똑같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그들의 가벼움을 드러나게 하고 나의 무게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박상우 씨는 그날 이후 최연수 씨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 업무에만 집중하며 불필요한 사적 대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연수 씨가 비아냥거렸지만 박상우 씨의 태도가 일관되고 단호해지자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정약용 선생은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착한 것과 나약한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맞섰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강인함이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다. 함부로 남이 너의 영역에 침범하게 두지 마라.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타인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무례한 농담에도 웃어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나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정중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선비의 기계이자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자존감입니다. 박상우 씨 또한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 번, 두 번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진정으로 박상우 씨의 인품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고전을 읽고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성현들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사람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속는 이유는 대개 욕심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은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아서 성급하게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 자신의 길을 비추기에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악한 이들을 단번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장 힘든 시기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당당함과 깊은 성찰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스승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악마보다 무서운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웃으며 다가와 우리의 진심을 이용하고 우리의 성과를 가로채며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현명한 경계심을 갖춘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자신을 모함했던 자들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없이도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누구인지, 남의 험담을 내 귀에 속삭이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의 약함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그러했듯 단호하게 그 관계의 끈을 조절해 나가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독이 되는 100명의 지인보다 나의 본연의 모습을 아껴주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인연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위대한 사상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관계의 고통을 통해 더욱 단단한 자아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은 짧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나누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것처럼 근면하고 검소하며 스스로를 닦는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향기로운 꽃에 나비가 모여들 듯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에 몸서리쳐지더라도 이것이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매화가 더 깊은 향기를 발하듯 이 시련을 이겨낸 여러분의 인품 또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남에게 의지하여 빛나려 하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의 덕을 쌓아 고요하게 머물 뿐이다. 오늘 하루 복잡한 관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마음의 뜰을 어지럽히던 불필요한 인연들을 정리하고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쉼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단단한 지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스승이 남긴 글귀가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람 때문에 아팠던 어제보다 사람 덕분에 웃을 수 있는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멀리하느냐에 따라 완성되기도 합니다. 악마보다 무서운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용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평온의 숲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치열했던 삶과
그가 남긴 고귀한 통찰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만은 스스로를 가장 존엄한 존재로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이자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질서를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적절한 인연을 걷어낸 빈자리에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설령 길을 잃더라도 자신만의 북극성을 찾아 다시 나아갑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북극성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십시오. 그 태양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떠오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의 힘과 경계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으십시오. 그 여정에 정약용 선생의 따뜻한 시선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